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개량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특징 등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대략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접근이 어렵고 민감한 조직이라서 치료제 개발도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아의 뇌질환은 치료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인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생아 뇌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메디노의 주경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나 사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요. 회사 명칭인 메디노, 어떤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가요? 네, 저희 메디노는 메디컬 이노베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대부분 질환에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선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잘 담겨 있는 듯한 회사명인 것 같은데요. 자, 메디노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특별히 이 신경계 질환에 주목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4년 동안 박사학위 과정을 받으면서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중추신경계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들었던 고민은 중추신경계는 한번 망가지고 나면 재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 네. 질병을 앓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신경 조직이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신경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는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서 이 부분에 특화된 기술을 연구하고 제 연구와 메디노의 방향은 신경계 질환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이 탯줄에서 채취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허혈성 뇌병증과 이 미수가 뇌출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들 질병은 어떤 질병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제 개발 현황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만사가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신생아 질환이고, 미수가 뇌실내 출혈은 미수가의 경우 뇌혈관의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뇌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예. 두 질환 모두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가져와서 뇌성마비 등의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청각이 소실되거나 시각이 소실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특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만사가 사망 원인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질환이고요. 예. 이 질환이 생길 것이라는 의학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신생아의 약 0.5%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태아의 체온을 낮추는 저체온 치료만이 적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실내 출혈의 경우에는 0.5kg 미만의 극초미수가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이 질환의 경우 치료법은 출혈로 인한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 안의 뇌촉수액을 복강으로 흘리는 수술적 치료법이 유일하지만 그런 수술은 0.5kg 미만의 극소미수가에게 관련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질병이 있더라도 더 성장할 때까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버텨야 되는 실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물리적인 치료법 외에 다른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된 바가 없어서 저희 메디노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전된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또 어떤 그 직접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척수 손상과 허혈성 뇌병증 치료 효과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취재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척수 손상을 유발하는 쥐에게 그 개발 중인 신경세포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셨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떤 걸 지금 보여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쥐에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키면 이렇게 뒷다리를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쥐에다가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던 뒷다리가 보시는 것처럼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원리로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신경줄기세포를 이제 쥐에다 이식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줄기세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조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인자들을 방출함으로써 죽어가고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주변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 신경줄기세포가 이제 신경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뇌수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나오는 수술 조직으로부터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신경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그 뇌 손상의 일종인 허혈성 뇌병증을 일으킨 쥐에게 이 퇴출류의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이제 호전됐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쥐가 이렇게 허혈성 뇌병증이 생기면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병변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기세포와 스럼빈을 처리한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줄기세포를 치료한 경우에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스럼빈을 처리해서 치료를 해보면 그 병변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럼빈을 처리한 줄기세포가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이제 그 치료에서는 그 스론빈이라는 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스론빈이 어떤 물질이며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건가요? 네, 이 스럼빈은 사실은 그 사람의 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뇌 조직하고 만나지가 않는데 핏줄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뇌 조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서는 이제 스럼빈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 스럼빈을 미리 줄기세포에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줄기세포는 병을 미리 경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밍을 거친 줄기세포는 그 효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스론빈을 처리한 이 그 퇴출 줄기세포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이 스럼빈을 처리하는 기술은 저희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특허는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메디노가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디노는 두 개의 물질, 성체 신경줄기세포와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네 가지 적응증, 석수 손상과 뇌졸중은 성체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뇌실내 출혈은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의 경우에는 한번 뇌 조직이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뛰어난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와 비교해서 신경줄기세포는 원래가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신경조직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생아의 뇌 조직은 성인보다 발달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 뇌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뇌 조직의 재생보다는 뇌 조직의 2차 손상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2차 손상은 면역 반응 등을 통해 신경세포가 추가로 사멸하는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는데요. 탯줄 유래 줄기세포의 스럼빈을 처리하면 면역 반응이나 신경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여러 인자의 발현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트럼빈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트럼빈을 처리한 세포는 훨씬 뛰어난 치료 효능을 보이게 되는데 메디노는 이러한 치료 효능을 강한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중추신경계 질환은 너무 다양해서 세포 치료제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야 되고 병이 생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세포를 배양해서 투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게 됩니다.
또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은 신경조직 자체가 신경세포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신경줄기세포를 투여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경줄기세포가 가지지 못하는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세포가 아닌 세포 부산물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료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치료 유전자를 통해서 새롭게 전달해 줌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를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메디노는 치료 가능한 질환을 넓히고 치료 효능을 계속 높이고자 합니다. 예, 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정말 꿈 같은 상황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 바이오 벤처 창업을 경험하신 이제 기업가로서 이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제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바이오 벤처 창업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창업에 기반이 되는 의학 연구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과학적 발견에 우선 매진하는 과학자들이 늘어야 되고 예. 이들이 좋은 과학적 발견을 할 경우에 기술 이전이나 창업으로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타듯이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질환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가 육성되고 그들이 자신만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투자와 또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노 주경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